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2026년 1월 30일이고요. 매주 이제 일주일마다 액티브 ETF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이 정말 좋았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좋았고, 반도체 소부장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다른 섹터들은 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고민들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엑셀 파일은 아시다시피 이제 눈꽃 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는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 파일 받으실 때는 그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액티브 ETF가 한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이닉스 위주의 밸류 체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어떤 것들을 늘렸나를 보게 되면 이제 뭐 PSK나 유진테크 같은 전공정을 이제 많이 늘렸구나. 그다음에 이제 HPSP를 늘리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여기서도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이제 최근에 늘렸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라이즈도 신규 편입을 했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PSK랑 원익 IPS, 그러니까 전공정을 많이 늘렸죠. 여기는 반도체 밸류체인 액티브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노공업도 굉장히 이제 급등했는데, 리노공업도 뭐 이제 좀 플레이하는 그런 하우스들이 많이 보이더라. 보시면 됩니다. 원익 IPS도 같이 좀 많이 늘렸죠. 그래서 전공정이랑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늘렸고, 여기서는 이제 기판을 줄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판 줄이는 타이밍이 쪼끔 잘못된 거일 수도 같은데, 일단 대덕전자는 실적 잘 나오고 엄청 잘 갔고, 삼성전기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제 '메모리 쪽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이닉스도 비중을 올리면서, 이 전공정이랑 후공정에서는 이제 리노공업을 이제 허업직업 신규 편입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 쪽에 이제 뭐 솔브레인 이런 것들도 해서 좀 대대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장비에 이제 PSK 홀딩스, 범용으로 들어가는 리플로우 장비 들어가는 PSK 홀딩스도 좀 같이 이제 겹쳐서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한 뭐 CMTX 요런 것들도 이제 신규 편입하는 것 같다. 요것도 이제 뭐 TSMC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TSMC 증설 효과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DB 하이텍. DB 하이텍도 이제 전력 반도체 쪽으로 이 데이터 센터가 점차 이제 전력을 많이 먹게 되니까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TSMC가 이제 가동률을 8 인치나 이런 레거시 가동률은 다 줄여 버리고 이제 선단으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DB하이텍이나 이런 유사한 기업들, 뭐 대만의 UMC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꽤 좋아요. 그래서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고, 뭐 판가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 여기 이제 수급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대덕전자를 좀 좋아하는구나, 뭐 요 정도는 이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위주로 좀 보면. 그다음에 요건 이제 그 퀀트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배당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당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2월 달에 2월 말 기준으로 배당 기준일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2월 한 달만 들고 있으면은 1 년치 배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배당 매수가 이제 활발하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배당을 확정되는 직전에는 차익 시현이 오히려 나올 수가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비중이 늘어났는지를 보게 되면 이제 보시면 증권주가 많이 늘었어요, 증권주. 그래서 증권주가 당연히 이제 거래 대금이 엄청 터지게 되면서 이익이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NH투자증권도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아, 다른 증권주들도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꽤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코액트 배당 성장인데, 여기도 특이하게 이제 뭐 조금씩 늘리지만 얘네들의 생각을 볼 수 있거든요. 인노공업이나 이스페타시스 이런 것들 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신재생에서 전력기기 쪽이 지금 탑 티어가 됐는데,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산일중공업 요런 것들을 지금 LS일렉까지, 현대일렉까지 이거 합치면은 뭐 7% 6% 4% 니까 지금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는 전력기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나머지는 이제 뭐 원전이나 그다음에 연료전지나 그다음에 전고체 요런 것들은 유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포트폴리오에 지금 요게 지금 8% 14% 21% 니까 전력기기를 20% 박아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일진전기까지 있잖아요. 23% 이제 있는 거죠. 거의 한 4분의 1이 전력기기이다 보니 아 이 신재생이나 이런 쪽에서 전력기기를 좀 잘 봐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현대일렉도 사실 어닝 서퍼가 났고 LS일렉도 어닝 서퍼가 났고 효성중공업도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다른 테마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전력기기 쪽으로 이쪽이 좀 안전하지 않겠어? 실적 발표가 이미 마무리됐는데 뭐 다른 것들은 실적 쇼크 날 일이 없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전력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전고체를 플레이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동진 세미캠을 이제 반도체 겸해서 뭐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2차 전지 위주로 하는 건데 2차 전지에서는 이제 에코프로와 삼성 SDI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구나.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신재생에서 비중을 가장 높이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고 삼성 SDI를 선호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 SDI를 잘 봐야 되고 항상 전고체 플레이다 하면은 삼성 SDI 그리고 ESS도 삼성 SDI. 그래서 삼성 SDI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습들이 계속 관찰되고 있다.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이 또 빈집이 오느냐 아니냐 이거를 좀 착 체크하고 있는데 수급 빈집이 와서 2차 전지를 또 사야 되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는 또 삼성 SDI를 이제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여기도 전고체에서 이제 반도체 겸 전고체를 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집어넣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아마 반도체 살 겸 해서 얘네들이 이제 반도체 종목을 살기가 어려우니까 반도체 소부장인 인데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약간 이제 효과를 얻기 위해 포트폴리오 상의 반도체 효과를 얻기 위해 얘네가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니까 이거를 하는 이런 종목들을 사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시장이 '반도체 소부장이 좋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K 이노베이션 액티브 여기는 이제 뭐 로봇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까지 플레이를 하는데 일단 지금 탑 티어는 얘네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로봇도 있을 것이고 2차 전지 전고체도 있을 것이고 우주도 있을 텐데 지금 얘네들은 이제 타임폴리오는 그 세 개의 테마 중에서 '로봇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로봇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삼성 SDI도 사실 전고체가 '로봇 때문에 올라갔다 최근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 일단 '로봇을 가장 선호한다.' 이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로봇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래서 좀 잘한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세 개의 섹터가 있는데 '로봇을 가장 선호하는구나.' 그래도 좀 더 이제 실체에 가깝지 않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스페이스X는 6 월이라고 상장을 예상한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뭐 그날 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미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비중 자체가 여기도 우주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고 나머지는 좀 골고루 깔아 놓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 같은 거 좀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바이오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가장 최하순이고 여기서 이제 가장 선호하는 게 지금 로봇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비에서는 뭐 삼양식품 좀 늘린 것 같고 SM 정도 늘린 것 같고 근데 저는 삼양식품 수출 그 실적 발표가 그렇게 좀 잘 나왔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게다가 이제 수출 데이터가 지금 라면 수출 데이터가 1월 달도 그렇게 좋지 못해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YY로 그로스가 빵빵 터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MOM으로 막 증가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횡보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자 이제 그다음에 코액트 AI 인프라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전공정이랑 리노공업 요새 다들 리노공업에 좀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밸류가 좀 비싼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고 여기도 보면은 전력기기 잡아 넣었죠. 그러니까 전력기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가 전력기기를 많이 들고 있더라. 코덱스 같은 경우, 삼성 같은 경우는. 자 여기 DI가 이제 테스트 장비하는 장비 회사.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도 있고요. 여기도 이오테크닉스도 삼성전자 캐펙스 투자 수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도 HPSP를 또 선호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산일 전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기기들을 지금 좀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전력 기기를 넣을 수 있는 액티브 ETF들 경우에는 좀 많이들 잡아 놓고 있는 그림인 것 같다. 그다음에 타임의 코스피 액티브 여기도 이제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증권주, 증권주이면서 우주에도 관련 있는 증권주. 그다음에 여기 로봇이죠. 로봇을 좀 늘린 것 같고 내려가 봅시다. 여기도 로봇 늘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테마 중에서는 로봇을 제일 좋아한다라고 이제 SPG도 로봇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전력기기 이제 넣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를 넣기 시작하는 그런 매니저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뭐 요렇게 이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인데 조선은 뭐 큰 변화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유가가 좀 뛰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정유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집어넣는 것 같아요. SK는 이제 SK이노베이션 지분 가치도 있고 그다음에 GS도 이제 정유를 자회사로 들고 있고 SO일 정유고요. 그리고 정유화나 이제 좀 해운 운송 이런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통적인 선박하는 쪽보다는 이 글로벌에서도 보면은 이 벌크선 같은 기업들의 신고가가 하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미국에도. 그래서 이런 해운 업체들을 좀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지금 만약에 테크가 좀 쉰다면 만약에 유가가 올라서 아마 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미장에서는 이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타이거 코리아 테크 액티브는 반도체와 바이오 이런 테크와 관련된 것들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SK 스퀘어를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비중을 더 놀리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반도체 쪽에서는 SK 스퀘어까지 이제 플레이했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도 이제 로봇을 좀 선호하는 모습이죠, 로봇. 그다음에 여기는 반도체 장비는 DI를 이제 저도 선호하는데 요 들고 있는 거 모습들이 보이고요. PS코어 홀딩스나 PSK도 같이 이제 깔고 있고 이스페타시스 좀 비중 늘린 것 같고 하나마이크론을 신규로 좀 편입했네요. 보니까 뭐 여기도 HPSP가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좀 앞에 지나갔던 것들 중에서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PSK랑 PSK 홀딩스를 또 공통적으로 이제 들고 있는 그런 늘렸던 그런 모습들이 또 앞에 있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지금 자꾸 체크해 보는 거거든요. 자 이제 코엑트 수출 핵심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늘린 거 보면 여기도 이제 최근에 일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깔고 있고 현대차도 깔고 있는데 뭐 비중이 늘어난 건 아니고 비중을 늘린 걸 보게 되면 여기도 보면은 전력기기에 대한 비중을 늘렸어요. 여기도 전력기기를 들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이 더 좋아 보인다 해서 비중을 낮춘 것 같고 여기도 전력기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기기들을 다들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여기에 리노공업을 늘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노공업을 플레이하는 기관들이 꽤 많이 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뭐 추가로 사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빠질 때도 만약에 주가가 빠졌는데 액티브 ETF들이 여전히 이제 비중을 늘리거나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리노공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또 재진입해 봐야 되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노공업 계속 체크를 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소비재 쪽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 일단 여기 뭐 수출 데이터가 실리콘2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지 실리콘2를 이제 소비재로 이제 체크를 하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체크하는 변동성 모멘텀의 화장품이 상위권 등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화장품은 저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제 화장품 쪽에 실리콘2를 좀 채워 넣은 모습이 보인다. 그다음에 로봇 뭐죠?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로봇을 넣을 수 있는 펀드들은 이제 로봇이나 우주랑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코인이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 테마 중에서 로봇을 가장 선호하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 로봇 액티브 안에서는 그러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보일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레인보우랑 삼성전자는 뭐 그냥 시장 따라간다고 완전 박아 놓은 것 같고 레인보우랑 이제 로보티즈 요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구나 SPG까지.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제 그냥 반도체 겸해서 집어넣은 것 같고 클로봇이랑 유일 로보틱스 요런 게 좀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레인보우랑 로보티즈, SPG 정도가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컬처에서는 이제 뭐 여기 이제 펄어비스를 신규로 편입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 올릭스, 바이오 쪽으로 좀 신규 편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차피 컬처는 소비재 쪽에서 그나마 나은 거 자꾸 선택하는 거니까 저는 최근에 소비재가 그렇게 섹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가지고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밸류업 보죠. 타임폴리오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는 여기는 이제 신규 편입이 엄청 많아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생각하는 주도 섹터가 있고 그 주도 섹터만 거래하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타임폴리오는 시장의 주도 섹터를 분류하고 그 주도 섹터들만 포트폴리오에 운용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많이 있고 현대차도 이제 주도 섹터인데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늘린 거죠, 줄였다가. 그다음에 자동차 이거 보시면 이제 자동차들을 많이 최근에 늘리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 리스크가 뭐 해제됐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다음 보시면은 여기도 전력기기 이 전력기기도 이제 지금 현재 주도 종목군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도 자동차고. 그다음 자동차 이외에 그다음 반도체 쪽에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하이닉스 이런 게 있고 쭉 내려오면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요렇게 이제 선호하는 모습들인 것 같고 여기 효성중공업 보면은 전력기기 이제 3사 다 잡아 넣었죠. 현대일렉, LS일렉, 효성중공업. 예 다 잡아 놓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상위권 말고 상위권만 좀 체크를 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당 시즌이 또 들어가니까 미리미리 이제 그 배당주들도 좀 이렇게 미래에셋증권 여기는 뭐 우주도 관련 있죠.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방산에서는 다른 방산들은 지금 어닝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도 좀 들고 가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이랑. 그리고 이제 코리아 밸류업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여기는 이제 하이닉스 정도만 좀 비중 늘렸다. 삼성전자는 낮추고 그런 모습들 정도고 트러스선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기가 변화가 없는데 여기도 하이닉스를 대응할 겸 늘렸다. 뭐 요렇게만 보입니다, 거의. 그럼 마지막으로 바이오 보죠. 이제 바이오가 지금 아까 좀 전에 바이오까지 넣을 수 있었던 그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아니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지. SK 타임폴리오의 K 이노베이션 액티브가 로봇도 넣을 수 있고 우주도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도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혁신과 관련된 것들을 얘네들이 넣을 수가 있는데 그 넣을 수 있는 것 중에서 보시면 바이오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바이오가 없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지금 ABL 바이오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알테오젠이랑 LBL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비중이 낮아요. 셀트리온까지 하면은.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은데 그럼 그 안에서 바이오를 안 좋게 보지만 그래도 바이오 안에서 뭔가 공통적인 것들로 '그래 얘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뭘까? 오늘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 악재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코액트는 비중을 줄였고 여기 이제 라이즈도 비중을 줄였고 타임폴리오는 뭐 비중을 더 늘려 버렸고 근데 이제 이 3 사가 좀 그래도 3사 중에서 2개 이상 공통적으로 최근에 늘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매지온의 이제 임상 데이터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올해 이제 나온다라고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건지 매지온을 또 늘렸고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제 탑 티어에 해당하는 알테오젠은 탑 티어가 아닌 걸로 내려왔고 로열티가 이제 5%가 아니고 2% 였네 이러면서 이제 내려왔고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이제 약간 탑 티어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인 거죠, 비중이. 왜냐하면 ABL 바이오는 뭔가 사노피에서 "임상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뉘앙스가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그걸 충격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리가켄 바이오를 좀 상위권으로 보내든지 뭐 요렇게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공통적으로는 그래서 리가캠이 그래도 셋 중에 보통 이제 뭐 알테오젠, 보로노히,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올릭스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탑 티어급으로 생각하는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리가켄 바이오를 좀 선호하는 흐름들이 눈에 보인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바이오가 엄청나게 지금 변동성 모멘텀 제가 관리하고 있는 ETF에서는 이 상위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도에서는 좀 '탈락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단기적으로 어차피 저는
바이오를 핵심으로 늘릴 때는 이 3월 달이다. 왜냐면 이제 4월 달부터 학회가 있으니까 '학회 한 달 전부터 늘리는 게 제일 좋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고때까지는 계속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봤고, 그다음에 시장의 테마 중에서는 전력기기가 좀 다 사람들이 많이 좀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그다음에 로봇을 좀 더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흐름들이 보인다. 테마 중에서는. 요렇게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